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매일경제 경제윤연구소의 김부식 연구원입니다. 이 코너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흥미로운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선정한 책은 야구 박사의 경제 코칭입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관점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조용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조용준 박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정연구원 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계신 조용준 박사님은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구 외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현재 KBO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고 인천일보의 야구와 경제라는 칼럼을 기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박사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경제학 박사를 하셨는데 네. 경제학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처음 제가 경제학 박사까지 한 이유가 처음에 경제학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네. 좀 더 공부하면 될까? 좀 더 공부하면 될까? 그러니까 커다란 댐에다가 물을 하나씩 네. 채워가면서 나중에 그 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네. 그랬을 때의 세상이 또 달리 보이는 그런 네.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하나씩 채워가는 네. 과정이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유튜브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유튜브요? 전에는 제가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유튜브를 했는데 네.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살짝 접고 네. 이제 제가 비장의 그 카드 경제학 이론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하는 네. 그래서 짜바리 경제학이라고 네. 뭐 아직 한번 찍고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많이 네. 올라가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목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엘리트 경제학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저 이렇게 뭐 B급 혹은 뭐 이렇게 그걸 재미있게 풀어내실 수 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딱딱하니까 네. 저 좀 부드럽게 또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기 때문에 네.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딱딱한 경제학이라는 선입견을 줄일 수 있는 예.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자면 혹시 이 책을 좀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집필 동기가 궁금합니다. 예. 경제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게리 네. 베커. 그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말이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기존의 경제학들은 환율, 금리, 무역, 또 뭐 노동의 뭐 그래프, 수식 네. 그런 것들은 자기들만의 잔치거든요.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접목을 시킨 분이 그 게리 베커 맞습니다. 교수님이셔서 그 경제학을 일반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네. 그분의 연구를 딱 보니까 그럼 내가 이게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를 딱 관람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경제학 원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구나. 하나씩 뽑아서 네. 한번 책으로 써보자. 이건 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제 처참한.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과정이 아마 흥미로운 분들은 책을 또 읽게 되는 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모신 만큼 최대한 저도 분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크게 큰 질문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하나씩 해주시죠. 첫 번째 큰 질문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프로야구 선수 되기,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서울대 입학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이제 경제학적으로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그 어떤 품을 판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공을 들이시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 이 작업을 또 한 번 해라. 그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이 야구 선수라는 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왜 굳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네. 그 어려운 과정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뭐 고3 수험생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싶다라는 게 만약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좋은 대학을 가려는 최고의 목표고 목표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네. 직업 중에서는 뭐 요즘은 이제 없어졌죠. 사법 시험이죠. 네. 사법 시험을 통과하고 네. 길을 걷는 사람들과 네. 똑같은 노력들을 할 텐데 네. 어떤 것이 과연 더 어려울까라는 네. 그 궁금증에서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박사님 이거를 이제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그 대단한 뭐 경제학 기법이라든지 네. 뭐 이론이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단순 확률에 네. 대한 거를 이제 찾아 나섰는데 네. 이 자료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맞습니다. 네. 자료 구하는 것이 그 기존에 없던 자료라면 네. 생성을 해내야 되는 그 과정이 네. 굉장히 좀 거칠게 다가왔죠. 입수하고 그렇죠. 정리하고 하는 그렇죠. 또 과정이죠. 팩트 체크하고 이게 네. 맞는 자료인지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그 부분 중에 제일 처음 시작은 이제 신인 드래프트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프로 야구 선수가 이제 되는 입문 과정으로서 네. 신인 드래프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일반적인 우리 그 경제 시장에서 보는 이제 취업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이 기존에는 자기 이제 그 직업 훈련을 뭐 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열심히 하면서 네. 자기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갖고서는 시장에 자기 노동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네. 자리인데 그랬을 때 그 취업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네. 거를 2005년부터 2017년. 네, 네. 그러니까 총 13년간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13년치를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년 지금 그 프로야구 시장에 취업되는 선수들이 한 팀에 10명 곱하기 10개 팀이니까 그러면 100명, 100명이 이제 취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9단이니까 100명인데 네. 이게 이제 8구단 체제였을 때는 80명. 구단 없이 적었을 때는 그렇죠. 9구단일 때는 이제 취업률이 90명. 더 어려웠던 네, 거네요. 그렇죠. 네. 보니까 이제 10.8% 정도, 그러니까 네. 대략 10% 정도가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8% 정도, 네. 10.84, 네, 뭐 그 정도로 2000. 됐고 네. 총 13년 동안에 9,940명을 드래프트에 참가를 참가 했고, 인원수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1,141명이 이제 드래프트에 뽑혔어요. 아, 그 중에서. 네, 9,940명 중에 네. 1,141명. 그 1,141명 중에 네. 1,078명이 실제로 입단을 했고, 네. 프로야구 그 정식 경기에 단 한 경기, 네. just one 네. 이라도 할 기회를 얻고 뛰어본 사람이 네. 6.07%. 저도 이 숫자가 되게 묘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뜻은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야구를 열심히 하는 선수들 중에서 프로야구 1군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아본 선수가 아닌 밟아보지 못한 선수가 93.9%. 네. 이 내용이 제가 이 챕터에서 이 책의 이 챕터에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 전달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트 야구를 하고 돈 들여가고 몸 힘들고 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이제 엘리트 야구 선수들, 네. 이제 직업 야구를 하려는 선수들이 네. 93% 네. 정도, 약 94% 정도는 프로야구 1군 무대들을 한 번도 못 밟아본다. 그렇게 그런 것이 어려운 네. 현실이다. 아,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팬들이 주인이니까 네. 팬들이 요 선수 이름은 들어봤어.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네. 얼굴을 알릴 확률. 그렇죠. 그걸 이제 기준을 뭘로 셀 거냐. 네. 그럼 한 100경기 정도 출전을 하면 그래도 좀 뭐 이름은 알지 않을까라는 해서 네. 100경기를 출전한 선수들의 아, 확률, 그러니까 이름 알릴 확률 정도. 네. 그거를 분석을 딱 기준을 그렇죠. 100경기로 네, 잡았군요. 100경기를 잡았죠. 아, 그래서 네. 해보니까는 한 2.34%.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 이름 안다면 야, 그래도 쟤는 한 2%대는 상위 2%는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주전 선수 될 확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봉 3억 받고 그러는데 너무나 작은 숫자. 그렇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1% 미만으로 해서 한 0.68% 정도.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반에서 전국에서 상위 6.8, 0.68%면은 네. 뭐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주전이 될 확률은 그 정도라고 네. 보고. 여기서 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주전 선수라고 했을 때 신인이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신인이 1군에 진입하고 그리고 신인이 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100경기 이상 경기를 출전을 하고 또 주전 선수가 되고 여기서 더 이렇게 신인 주전 선수까지 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보면 정말 더 작은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네.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사 기간 동안에 한 5명이 있더라고요. 6명이었나? 5명이. 네. 근데 이거 2006년에는 이제 유현진, 지금 뭐, 네. 엄청난 선수죠. 네. 그때는 유현진하고 그 한기주라고 있었어요. 네.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네. 유명한. 근데 이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기주 선수 굉장히 아까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유현진이랑 괴물만 없었으면은 한기주가 신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10승 투수였어요. 네. 고조신이 10승 투수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근데 그렇죠. 괴물 같은 네. 선수가 더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는 한기주는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좀 저는 그것도 만약에 횟수가 좀 달랐으면은 네. 한기주도 좀 슈퍼스타로 어쩔 수 없는 2등의 비애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지나고는 2009년에 기아 타이거즈 안치홍이라는 네. 이제 내야수가 있었죠. 네. 그 선수는 뭐 그렇게 성적 자체가 뛰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신인인데 네. 바로 주전 자리를 찾다라고 그 정도 기준점에 다다랬고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제 2012년에 그 나성범 지금은 이제 NC였다가 절로 갔죠. 기아로. 네. 기아 갔는데, 타이거즈. 나성범 선수는 사실 그 선수가 연대 출신인데 대학교를 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렇죠. 이게 직행하는 경우도 근육이 쓸 수 있으니까요. 있는 게 연한이 있는데 네. 그 4년을 그냥 고졸로 들어가서 바로 그 프로에 있었으면은 네. 아마 저는 뭐 메이저리그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 한국 야구 시스템의 또 하나의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뭐 MLB는 안 갔지만 미국에는 못 갔지만은 여기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그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어려운가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걸 이제 비교를 하셨어요. 이제 사법시험 합격 확률과 서울대 입학 확률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사법시험 합격 확률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사법시험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자료 구하는 것도.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야구를 기준으로 13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시험도 13년 동안을 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사법시험이 총 52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수석 합격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총 52명. 52명. 네. 52회 동안에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가 있었고 네. 이 사법시험은 95년부터 2007년까지 13년간의 네. 이때는 뭐 로스쿨 얘기도 없어. 네.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네. 경쟁률이 꾸준히 유지됐던 게 2007년까지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2007년까지가 거의 유사한 경쟁률이 응시 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2007년으로 역으로 13년 해가고서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법고시 최종 합격자들 중에서 최상위권을 판사라고 가정을 하고 마치 저희 앞서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신인이 마치 구정까지 올라갈 확률 그렇죠. 그런 거를 따져 보니까 그게 한 0.53%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주전 선수는 0.05%였는데 그렇죠. 그 확률상으로 보면은 사법시험에서 최상위권으로 판사 임명된 사람보다 20% 그 야구 신인이 주전되는 게 10배 정도 어렵다. 이 정도로 그 수치상 해석은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그렇죠. 대학생들이 궁금해할 숫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입학 확률. 서울대라는 상징점 안에 포함된 전체 수험생들의 퍼센티지를 보니 0.57%.
가 전체고 그리고 네. 요 기간 동안은 0.54%가 네. 나온다. 그러면은 그 판사되는 거랑 어떤가요? 조금 거의 비슷한? 비슷한 거의 비슷하죠.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큰 질문을 네. 드려도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쓰신 칼럼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NC 다이노스의 구창모 선수. 구창모. 네, 그 어떤 분들은 구창모 하면 가수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창모라는 이름을 듣고 송골매가 생각나면 옛날 사람이고 네. 야구 선수가 생각나면 야구 팬, 요즘 야구 팬, 옛날 가요 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그 칼럼에도 여러 가지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결정 요인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지만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